이거 아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여는 동작 아닌가요? 슬기로운 테크 생활 뷰티크의 예름이 비필입니다. 갤럭시에서 폴더블 폰이 갤럭시 폴드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갤럭시 S20 2월 11일 날 공개될 예정인데 함께 발표될 모델이 갤럭시 G 플립. 1년 전에 갤럭시 S10이 나왔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갤럭시 폴드가 같이 나왔어요. 갤럭시 Z 플립은 기존에 나왔던 갤럭시 폴드보다는 좀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저번 모델보다는 기대가 네.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갤럭시 폴드잖아요. 폴드의 연장선을 타지 않고 왜 Z 플립으로 나왔을까요? G라는 게 형태를 보면은 접혀져 있는 형태예요. 네. 이게 폴더블 폰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G라는 그런 이니셜 쓴 거 아닌가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G세대 1990년 중후반부터 뭐 2000년 중후반 이 정도 사이가 G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80년 초반부터 90년 한 초반. 이런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20대,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집어서 이제 G로 그렇게 만든 거군요. 하나 더 추측을 하자면은 이니셜을 부여했다는 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새로운 카테고리다.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의문점은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갤럭시 폴드 2가 나온다. 갤럭시 G 폴드 이렇게 갈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갤럭시 폴드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았잖아요. 더 개선된 모습으로 나타날 우리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9가지 정도의 기대되는 점을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2세대라는 겁니다. 리뷰어들한테 뿌린 제품들이 화면을 접고 펼쳤을 때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액정을 파손시킬 수 있다. 결국은 이제 더 나은 제품으로 출시가 됐지만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갤럭시 폴드 판매량이 글로벌 기준으로 100만 대 정도가 목표였는데 50만 대 정도 팔렸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 네. 폴더블 폰을 맡은 임원은 진급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갤럭시 Z 플립 2세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어요. 기대되는 점 두 번째입니다. UTG인데요. UTG가 뭐의 약자일까요? U는 알아요. 울트라. T는 씬, 엄청 얇은가 봐요. 그리고 G가 글래스. 이전에 이제 플라스틱이었으니까 유리로 들어간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폴리머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터치가 아닌데. 이질감이 심하겠어요. 그리고 또 파손도 잘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 UTG 글라스가 탑재가 되는 거예요. 내구성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터치감도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다. 갤럭시 폴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제품력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터치감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런 터치감이어서 거부감은 없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점 세 번째, 휴대성입니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일단 컸잖아요. 네. 펼쳤을 때 태블릿, 접었을 때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펼쳤을 때 6.7인치. 그러니까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이 그 정도 네. 사이즈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크기에서 더 작아진다는 말씀이시죠? 폰콜 이런 게 그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훨씬 더 휴대하기 좋아진 거죠.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좀 어필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휴대하기가 편하면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니까 들고 다니기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기대되는 점 네 번째, 외부 스크린입니다. 접어도 스크린이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 펼쳤을 때만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쵸. 그럼 일반 폴더폰이나 다름이 없죠. 사실 갤럭시 폴드도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실제 펼쳤을 때 볼 수 있는 그 화면에 비해서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라기보다는 작은 알림창 네.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은 LED 램프 없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알림창이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Always On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점 다섯 번째, 폴더 감성입니다. 제가 처음 폰이 10살 때 생겼는데 폴더폰으로 시작을 했고 중학생 때 공부를 하겠다고 와인폰을 쓴 적이 있어요. 결국에는 작은 화면이어서 불만족스러웠다. 펼쳤을 때 윗부분이 화면, 네. 윗부분은 키패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형태는 비슷해요. 이렇게 펼치고 접을 수 있다. 근데 펼쳤을 때 완전히 화면으로 가득 찬다. 이게 폴더블 폰이죠. 훨씬 더 넓은 화면에서 쓸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 아세요? 네네네네. 이렇게 여는 동작 아닌가요? 폴더폰 쓰면은 습관적으로 네. 이렇게 펼치고 닫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거 열고 접는데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됐어요.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폴더폰처럼 네. 이렇게 열고 닫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가능해야지 네. 폴더의 매력을 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점 6번째, LTE 폰이라는 점인데요. 요즘 같은 5G 시대에 LTE 폰이라고요? 5G 서비스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해요. 속도도 LTE에 비해서 확실하게 빠르다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LTE 폰이 아직은 대세죠. 아이폰 11도 LTE 폰이잖아요. 웬만한 폰들은 이번에 다 5G로만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TE 폰이 희소 가치가 있다. 갤럭시 Z 플립이 LTE 폰으로 국내에 출시된다고 해요.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죠. LTE로 탑재를 하면 열이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내부 설계나 이런 것도 좀 용이하고 발열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슬림하게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폴더폰이니까 네. 접으면은 곱하기 2예요. 그쵸. 두께가.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LTE를 좀 탑재를 한 것 같습니다. 5G는 부담되다 보니까 LTE로 대체를 하면서도 속도나 이런 거는 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폰이겠네요. 기대되는 점 7번째, 모바일 AP인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음. 갤럭시 S20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가 돼요. 한 단계 떨어지는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 최근 모토로라에서 레이저라는 모델이 출시가 네, 됐어요. 레이저이죠. 예전에 레이저도 있었어요. 폴더폰. 근데 이번에 출시된 레이저는 또 폴더블 폰이에요. 갤럭시 Z 플립과 같은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710이 탑재됐어요. 앞에가 7이잖아. 7. 네. 중급기에 탑재되는 그런 CPU가 탑재된 거죠.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85, 그래도 한 반년 전, 1년 전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갔던 AP예요. 그 제품군 중에서는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대되는 점 8번째, 색상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폴드는 2가지 색상밖에 없었죠. 페이스 실버랑 코스모스 블랙. 음, 실버랑 블랙이죠. 단조로운 색깔이네요. 모던하고 뭐 굉장히 무난한 그런 선택을 했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보면은 컬러감이 대단하잖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도 많고 한데,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쉬웠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통신사별로 색상을 좀 다르게 할 거다. 노트 10처럼. 그래서 마찬가지로 SKT는 블루, KT는 레드. U+는 그때 전용 색상이 없었는데 핑크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컬러가 적어도 한 4가지, 5가지 네. 이 정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폴더블 폰이 대중화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아이폰이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그걸 보면 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이번에 Z 플립이 그 점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바로 기대되는 점 9번째, 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일단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가격에 출시가 네. 됐어요. 해외 시장에서는 $1,980. 우리나라에서의 출고 가격은 239만 8천 원.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살까 말까 라고 하면은 좀 안 사는 쪽으로 갈 수 네. 있는 가격이잖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200만 원을 넘어가면은 가격 저항선이 있다 보니까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스펙은 조금 떨어져요. CPU가 그렇고 카메라 스펙도 그렇고. 그렇지만 가격적으로는 기존의 폴더블 폰보다는 한 절반 수준 낮춘다고 해요. 가격이 뭐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발표된 건 없지만은 절반으로 치면은 120만 원. 저렴하게 폴더블 폰을 쓸 수 있는 기회다. 출고가가 그 정도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락세를 타기 마련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더블 폰 중에서는 중고가인 거고, 갤럭시 폴드 대화면으로 쓸 수 있는 그 제품은 좀 럭셔리 라인업으로 갈 것 같아요. 200만 원이 넘는.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할 것 같고, 폴더블 폰이 최소 한 2가지 모델은 나온다고 해요. Z 플립도 나오겠지만 후반에 나오는 모델은 S펜도 지원되는 갤럭시 폴드 2번째 모델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걸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9가지나 되는 기대되는 점을 알려드렸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또 아쉬운 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선 충전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방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그냥 듀얼 카메라 탑재가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초라하죠.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출시되는 S20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네, 떨어지지만 아무래도 그냥 폴더블의 매력을 느껴서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폴드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점이 더 많은 그런 Z 플립이었으면. UTG, 아까 말한 울트라 네, 신 네. 글래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안 되는 점도 많지만은 그 터치감이랑 내구성 이런 게 많이 좋아졌다는 거, 이것 때문에 2세대로서의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옛 추억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안녕!